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저번에 했던 판별식과 비교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상당히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뭐냐? 우리는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계수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 곱, 차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요거를 우선적으로 외우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두 근의 차까지도 외워주세요. 근데 나는 안 외우고 있어요. 몰라요. 자, 우선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주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이때 두 개의 근이 나왔으니까 하나의 근 알파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거고요. 베타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보는 거죠. 더해보면은 여기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다 날아가 버리죠. 다 날아가 버리고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니까 4a 제곱분의 분자는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자, 이거 정리해 주니까 4a 제곱분의 4ac가 됩니다. 야, 분모 분자를 이제 4a로 나눠주면은 a분의 c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결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근하고 계수하고의 관계입니다. 근하고 계수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근의 차도 외워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절대값이 붙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느 게 큰지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선생님은 알파를 플러스로 뒀주면은 알파를 마이너스로 둘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근의 차는 어느 게 큰지 몰라서 절대값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a 이거 빼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b가 소거가 돼요.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요거고요. 얘는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a에도 절대값을 붙여준 겁니다. 자,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참고 한번 볼까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허수일 때 두 근은 서로 켤레복소수가 나옵니다. 허근 두 개가 나올 때는 켤레복소수가 나오고요. 합과 곱은 모두 실수가 됩니다. 즉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은 항상 실수입니다. 항상 실수입니다. 이것도 그냥 상식선에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죠. 여기 해설에 되어 있는 거는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겁니다.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네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에서 3분의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 3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a의 절대값 3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플러스 얘가 얼마가 되냐, 4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60, 70, 3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3분의 루트 7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3 두 근의 곱 2분의 요거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근의 차의 절대값 a의 절대값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8 해서 루트 17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계속 봐주세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아, 여기서 선생님이 요거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이 두 개로 충분히 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외워두는 거랑 외우지 않는 거랑은 그래도 속도 차이가 있으니까.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요거죠. 그래서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 넣어주고, 요거 넣어준 다음에 얘는 제곱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루트를 씌운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개가 나오는 것을 절대값 씌워주면서 둘 다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자, 이거 정리되셨으면은, 자, 다음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요거 한번 보고 할게요.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과 곱은 두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관계없이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근의 차는 두근이 모두 실수일 때만 구할 수 있습니다. 두근의 차는 두근이 허수일 때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까지 하나 더 확인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져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 앞에가 1이 된 거예요.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a였으면 요 앞에 a가 곱해집니다. 요 차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개하는 건데,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이너스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보기 2번 볼게요. 두 수가 2, 3, x제곱의 개수가 1, 그럼 바로 구해집니다. x제곱, 두근의 합, 마이너스의 두근의 합,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얘는 x제곱의 개수가 6이니까 6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의 두근의 합, 그럼 3분의 4죠. 3분의 4 x 두근의 곱 3분의 1은 0이 돼서 요거 이제 전개해 주시면 되겠죠. 분배해 주니까 6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는 0이다. 요거 써야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 이거 2로 약분돼요 해가지고 이 약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6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에 x제곱 두근의 합, 요거 두 개 더해주면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두근의 곱, 그럼 합차 공식인가요? 1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자, 이젠 괄호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x제곱 밑에다 쓸까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얘도 마이너스 2로 약분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보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근의 합 4고요. 두근의 곱은 4 빼기 i제곱이니까 5가 되겠죠. 자, x제곱의 개수는 2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0. 자, 그래서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5는 0,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근의 모습과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를 알게 되면은 2차 방정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자, 다음 보기 3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 바로 할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분의 4,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알파 베타가 1분의 2 해서 2, 요거 알고 있어요. 자, 이때 얘가 두근이 되고요. 얘가 두근.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x,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분의 1은 0, 요거 찾으란 얘기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야 돼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통분해주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얘가 여기 알고 있다는 거죠.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2니까 플러스 2분의 1은 0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이 나왔네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이용한 2차식의 인수분해. 이게 근이 나온다면은 2차 방정식에 근이 주어졌다면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건 알잖아요.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2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는영으로 근을 구한다면은 인수분해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 이 2차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 할 때에는 근을 이용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뭐 정리해 주시면 되고 밑에 보기 문제 보죠. 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여라. 그러면은 요거의 근을 찾는 거예요. 자, 근의 공식으로 바로 찾을게요. a분의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1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나오려면은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요게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 되려면은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죠? 얘 여기다가 x에다가 여기 x에다가 요거 대입해주면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얘도 근의 공식으로 x를 구할게요. 자, a분의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1 풀마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자, 이거 부호 바꿔서 넣어주는 겁니다. 부호 바꿔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근의 공식으로 구해주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16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루트 7i x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7i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구나 라는 것이죠. 즉 여기다가 여기 x 값에다가 얘를 대입해주면 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을 갖다가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했습니다.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한 게 훨씬 더 쉽더라.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다음 여기 포커스도 잠시 보고 갈게요. 요거를 쭉 정리해 본 거예요. 쭉 정리해 가지고 요거 바꾼 거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바꿔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모든 개수가 실수인 모든 2차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1차식의 고백꼴로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상식선에서 하나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번째 켤레근입니다. 켤레근. 켤레 복소수 할 때 그 켤레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조건이 조금 중요한데요. 우선 개수가 유리수일 때와 개수가 실수일 때로 갈려 있어요. 이때의 근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유리수일 때는요,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은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i가 나오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가 나온다. 얘가 한 켤레씩 이루어져 있다 해서 켤레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은
3차 이상의 방정식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요거 적용되는 걸로 뭔가를 또 찾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요 정도 아시면 되겠고, 이거는 쉬운 내용입니다. 요거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해요. 자, A, B의 값을 구해라. 한근이 이렇게 나왔어. 실수라고 그랬어. 그럼 켤레근이죠? 다른 한근은 E-i입니다. 켤레근이란 얘기예요. 개수가 실수면은 한근이 이렇게 나와? 그럼 다른 한근은 켤레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요게 이제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두근의 합이 4예요. 얘가 마이너스 1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근의 곱 4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5죠. 얘가 1분의 B 해서 B.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B는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A, B의 값 구했고 다른 한근은 2-I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 켤레근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한 거지. 선생님 나 켤레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얘가 한근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주면 돼요. 대입해서 2 플러스 i의 제곱 a의 2 플러스 i 플러스 b는 0이 되는 거니까 이거 전개해주면은 4 플러스 4i 마이너스 1 플러스 2a 플러스 ai 플러스 b는 0.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3 2a 플러스 b 3 2a 플러스 b 그 다음에 4 플러스 a 4 플러스 a의 i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뭐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5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5 이렇게 1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나머지 한근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켤레근을 알고 있으면은 문제가 편해지더라 이거죠. 자, 보기 6번도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조건 확인해야 돼요. 한근이 루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유리수. 1도 유리수, A도 유리수, 개수가 다 유리수죠? 그러면은 다른 한근은 켤레근 1-루트 2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A에서 마이너스 1분의 A, 두근의 합이 두 개 더한 2가 나오겠고요. 두근의 곱은 1분의 B 이렇게 나오죠. 두근의 곱은 1-2 해서 마이너스 1이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i다. 얘도 조건이 실수 A, B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요 A, B에 여기 1도 실수입니다. 개수가 다 실수니까 켤레근 1-i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1분의 a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두근의 합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1분의 b 1분의 b가 두근의 곱 1-i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는 2가 된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마풀 특강 4라고 나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증명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는 2차 방정식 이게 켤레근에 대해서인데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허근을 가질 때 그 허근이 p 플러스 qi다. 그럼 다른 한근은 켤레근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안 나왔으니까 몰라. 그러면은 다른 한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 i라고 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i라고 할게요.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이거 더해주면은 알파 플러스 p 더하기 베타 플러스 q의 i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두 개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좀 쓸게요. p 알파 p 그 다음에 여기서 q 베타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베타 q, 그 다음에 p 베타, 그 다음에 알파 q의 i, 요게 나오는데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예요. a분의 c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결론들이 다 실수죠. 실수기 때문에 얘가 0이에요. 얘가 0이고요. 이 허수 부분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타는 마이너스 q가 됩니다. 그 다음에 p 베타 플러스 알파 q는 0이 되겠고요. 여기서 베타가 마이너스 q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pq 더하기 알파 q는 0이고요. q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p 플러스 알파는 0입니다. 그런데 q가 0이 되면은요, 베타도 0이에요. 그러면 얘는 허근이 아니죠. 그죠? q가 0이면은 베타도 0이니까 알파 플러스 0i에서 얘는 실근이 아니라, 아니, 허근이 아니라 실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q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얘가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알파는 p입니다. 그러면은 알파는 p가 됐고 베타는 마이너스 q니까 요 모습이 p 마이너스 qi가 되더라. 보니까 혈내근이 되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명이 됐고요. 요 선생님은 지금 요걸로 한 거예요. 증명 1로 한 거고요. 증명 2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굳이 증명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해요. 그냥 결과만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수와 두근과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요 위에 거 정리 한번 하시죠. 자, 밑에 내려가 보죠.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개수와 두근과의 관계입니다. 자, 얘도 이제 결과를 이용해서 써먹으면은 조금 편한 것들인데, 자, 요거는 결과로 조금 외워두시면은 잘 써먹을 수 있어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런데 이 알파 베타가 역수가 됐죠. 그죠? 그럴 때는요, 요 개수가 뒤집힌 거야. a, b, c가 12a로 뒤집힌 경우에는 근이 역수가 됩니다. 요거는 결과만 사용해도 많이 도움이 돼요. 결과만 알아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얘는 두근이 이렇게 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건데, 자, 얘도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구해주면은 얘는 x제곱의 개수가 c입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의 x, 두근의 곱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니까 요 값들을 넣어주면은 a분의 c 분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분모분자에 a를 곱해주면은 약분 돼서 마이너스 c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c에 x제곱 플러스 c분의 b x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은 요거 역수죠. 요거 역수니까 c분의 a는 0이 돼서 c를 분배해주면은 cx제곱 bx 더하기 a는 0이다. 지금 개수가 뒤집힌 거 보였죠? 순서가 싹 바뀐 거. 얘는 결과만 가지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8 할까요? 마이너스 6? 8? 마이너스 8은 0. 자, 요거의 두근이 뭐죠? 요거 두근이 얘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니까 4하고 마이너스 2가 두근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요 개수가 자리가 싹 다 바뀐 거예요.
A, B, C가 12A로 바뀐 거죠. 그럼 이거의 두근은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의 역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돼요. 3차는 3개의 근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A, B, C, D 요 개수가 D, C, B, A 자리가 다 바뀌면은 세 근은 역수가 된다. 요거 3차 방정식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뒤에 가서 3차 방정식 배울 때 같이 적용시켜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개념 익힘 첫 번째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그럼 자동적으로 이제 나와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4가 되고요.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1분의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곱셈 공식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자, 방금 근각에서의 관계로 구한 거 대입해주면은 4의 제곱 플러스 2, 3은 6. 그래서 22 여기까지 나오겠죠. 두 번째 곱셈 공식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그러면은 4의 세제곱 64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럼 플러스 9, 4, 36 되네요. 100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통분해주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렇게 되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었고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2번에서 100이라고 구해놓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00. 그 다음에 4번 곱셈 공식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자, 그래서 4의 제곱 플러스 4, 32. 그래서 28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밑에 요 과제로 남겨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개념 익힘 두 번째예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게 뭐야? 2000학년도 수능 기출이라고요? 21년 전? 22년 전? 이네요. 21년 전?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다. 그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분의 a에서 마이너스 a죠. 얘가 두 근의 합이니까 1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1분의 b. 그래서 b가 되는데 두 근을 곱한 게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가 되고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1분의 b가 돼서 b 이렇게 되겠죠.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그럼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더한 것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에서 3 되겠고요. 두 근의 곱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은 1분의 3에서 3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a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1 얘가 3이니까 따라서 a는 1입니다. a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개해야겠죠.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3. 그런데 알파 베타는 b 되어 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요. 요게 2다. a도 1이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b는 1이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는 1, b는 1.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밑에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세 번째입니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여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 근의 비가 나오면은요, 하나의 근을 2알파라고 둘게요. 그럼 다른 근은 3알파가 돼야지 2대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
두군의 합은 2알파 더하기 3알파에서 5알파예요. 근데 두군의 합은 마이너스 요거 분의 요거. 그래서 10. 따라서 알파는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군의 곱. 두군의 곱은 2알파 곱하기 3알파에서 6알파 제곱. 두군의 곱이 요거 분의 요거. 그래서 1분의 k-2.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알파가 2라고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24가 k-2가 되겠고 따라서 k는 26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2의 x-3은 0. 두근의 차가 4가 되도록 두근의 차가 나왔어요 이번엔. 그럼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두면 다른 하나는 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두면 두근의 차가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근의 합 두 개 더해주면은 2알파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요거 분의 요거 그래서 k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두근의 곱 알파의 알파 마이너스 4 얘가 요거 분의 요거 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 두 번째 조건 요거 전개해 볼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2항에서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알파는 1 또는 알파는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알파가 1이면은요. 알파가 1이면은 여기서 2 빼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는 k 마이너스 2다. k는 0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알파가 3이면은요. 알파가 3이면 여기다 3을 넣어서 6 빼기 4. 6 빼기 4가 k 마이너스 2니까 k는 4.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따라서 상수 k의 값은 0 또는 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밑에 과제로 놔두도록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익힘 네 번째예요. 준기와 연서 두 학생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준기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군이 마이너스 2하고 6이 나왔어요. 연서는 c를 잘못 보고 풀어서 1하고 마이너스 5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준기는 어떤 식을 보고 풀었냐면은 이거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을 보고 푼 거죠. 최고 차항 개수는 a입니다. 요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연서는요. x 마이너스 1 넣어서 0 나온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넣어서 0 나온 거, x 플러스 5 최고 차항의 개수는 a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거 전개해 보면은요. ax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12a는 0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연서는 a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는 0. 자, 그런데 준기는 b를 잘못 보고 풀었다고 그랬죠. b가 뭐냐면은 요거 x의 개수 얘를 잘못 보고 푼 거고요. 연서는 c를 잘못 보고 풀었대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푼 거죠. 얘를 잘못 보고 푼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제대로 본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제대로 봤다. 그럼 얘네 둘 제대로 본 거를 써보면 이렇게 되는겠죠. a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12a는 0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a로 나눌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겠고요. 인수분해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 또는 x는 2 요게 바로 올바른 두군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과제로 남겨두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개념 익힘 다섯 번째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군을 알파 베타라 할 때 그럼 자동으로 나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예분의 예 해서 4.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예분의 예 1분의 1에서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두 수를 두군으로 하고 2차항의 개수가 1인 방정식. 그러면은 얘는 두 군이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니까
4하고 1이 두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두군의 합 x 플러스 두군의 곱은 0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쓰고 갈게요. 두군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요거죠. 얘네 두군을 더한 거.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근데 요 값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기서 4하고 1이라고. 그래서 4 더하기 1분의 4 그래서 8이고요. 그 다음에 두군의 곱은 두 개 곱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 자, 요거 분배합니다. 알파 분배니까 알파 베타 분배해주면은 약분돼서 1 분배해서 1 알파 베타분의 1. 자, 그런데 알파 베타가 1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4가 된 거죠. 자,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두군의 합 x 플러스 두군의 곱은 0 이렇게 된다 얘기했었네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두군의 합 빼 x 플러스 두군의 곱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최고 차항의 계수가 a라면은 여기다가 a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됐으면 우리 밑에 과제로 남겨둡니다. 과제로 남겨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개념 익힘 6번째.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 유리수라는 조건이 나왔죠. 유리수 a, b. 그럼 개수가 지금 다 유리수가 된 거야. 이럴 때 한 근이 이렇게 나오면 다른 한 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 마이너스 루트 3. 얘가 다른 근이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실수 조건이죠. 실수 a, b. 그러면 1도 실수, a도 실수, b도 실수. 개수가 다 실수야. 이때 허근이 나오면은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i. 켤레근이 허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켤레근이 다른 한 근이 되더라. 자, 그러면은 이것 또 찾아볼까요? 두군의 합은 두 개 더하는 거죠. 1 마이너스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 더하니까 2가 되는 거고요. 두군의 합이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2a, 마이너스 2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군의 곱은 1분의 b. 1분의 b니까 b죠. b가 되는데 요거 두 개 곱한 거죠. 두 개 곱하면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a 곱하기 b죠. a 곱하기 b는 2.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2. 자, 2번도 다른 한 근을 구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찾아봅시다. 두군의 합은 더해주면 2가 나오죠. 여기서 두군의 합은 마이너스 2거분의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a예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두군의 곱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는 거죠. 얘가 1분의 b. 그래서 b. 그러니까 b는 2가 되겠네요. 자,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2제곱 4 더하기 4네요. 그래서 정답은 8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밑에 과제로 남겨두고요. 다음 페이지 또 넘길게요. 자, 개념 익힘 7번째입니다.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지금 두 근이 나와 있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fx는 x제곱 두 근 빼기 두 근의 합 x 두 근의 곱. 최고 차항은 몰라요. a라고 할게요. 이때 2차 방정식 요거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라. 자, 그러면은
지금 요 x 자리에 2x-1 쓴 거죠. 그럼 쓰려고요. 그러면은 f 2x-1은 a에 2x-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2x-1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전개를 한번 해주면은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빼기 8x 플러스 4 더하기 3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 정리 한번 해주니까 a에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 여기까지 되네요. 자, 그러면은 두근의 합 여기서 요거 a까지 분배할까요? 눈에 거슬리면은 그러면은 4ax 제곱 마이너스 12ax 플러스 8a 여기까지 됐어요. 이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얘분의 얘 4a분의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로 바뀌고 4a로 약분하니까 3,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얘분의 4a분의 얘 8a 이렇게 되는 거죠. 8a. 그래서 2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3이 나왔고요. 두 근의 곱은 2가 나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의 형태가 바뀐 거거든. 근의 형태가 알파 x에서 2x 플러스 1로 바뀌었어. 그럼 이 얘기는 2x-1이 알파라면 여기에 알파가 들어갔다면 f 알파는 0이 되는 거죠. 얘가 알파가 됐을 때는 2x가 알파 플러스 1이고 x가 2분의 알파 플러스 1 요거의 근이 요 형태가 됐다는 얘기고요. 얘가 베타였다면 두 근 중에 하나인 베타였다면은 f 베타는 0이 되는 거죠. f 베타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x-1이 베타가 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x가 2분의 베타 플러스 1 요게 근의 형태란 얘기입니다. 요게 이 f2x-1은 0의 근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고, 두 근의 합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죠. 두 근의 곱은 2분의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4분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요 형태가 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고 그랬죠. 여기에 4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6 해서 3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4분의 알파 베타가 3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더하기 1 그래서 4분의 8이니까 2다.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이 파란색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구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해가 잘 되는 거는 요 만들어서 구한 게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게 대부분의 이제 문제풀이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 문제풀이에는 선생님 지금 두 번째로 푼 파란색 풀이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만 풀지 않아도 좋습니다. 선생님 맨 처음에 푼 것처럼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과제로 남겨두도록 할게요.